자, 봅시다. 자, 뭐 차이가 큰? 끓는 점. 끓는 점이죠, 끓는 점? 끓는 점. 끓는 점 차이가 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 문제하고 순수한 무엇을 얻는 것과 액체. 순수한 액체. 액체, 기체를 식혀가지고 액체를 얻는 거죠. 뭐라고 한다? 핵. 증류. 증류? 증류. 서로 섞이는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성분 물질의 뭐 차이를? 액체.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뭐? 몇 도? 끓는 점이다? 끓는 점. 이런 방법. 분별, 증류하고 두 가지 이상이죠, 이거는. 다음.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여기서 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 녹아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 그 용해도라 그래. 월요일날 할 거야 이거. 할 건데 어쨌든 용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고체 물질이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대표적인 거고, 뭐 기체끼리 녹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액체끼리 녹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액체가 고체에 돌아가는. 기본적으로 고체 물질이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 그거는 이제 용해라고 하고, 그 녹아 들어가는 정도, 그걸 용해도라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해도가 크다 그러면 잘 녹아 들어간다는 거고, 용해도가 작다 그러면 잘 안 녹아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녹지 않는 거는 용해도가 아예 빵인 거지. 빵.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돌멩이 물에 녹아 안 녹아. 모래 안 녹죠? 안 네? 녹죠? 모래. 모래. 조금 넣는데 조금. 모래. 아니 안 녹아. 소금 들어간 모래 조금 묻잖아요. 아니 안 소금. 녹아. 안 녹아. 어쨌거나 이제 돌멩이 모래 하지 말고 돌멩이로 하자. 돌멩이 안 녹죠? 아니요. 돌멩이 안 녹죠? 아, 돌멩이 안 녹아. 돌멩이 같은 그런 건 이제 용해도가 0인 거죠. 0. 아예 안 녹으니까. 진짜요? 하나는 녹고 하나는 안 녹아. 예를 들어 하나는 녹고 하나는 안 녹아. 예를 들어서 모래, 소금 섞여 있어. 모래하고 소금이 섞여 있으면 분리하기 힘들지. 네. 응? 근데 거기에다 뭘 부어버려? 몰라요? 물을 부어버려. 그러면 소금은 물에 녹아요. 녹아서, 소금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소금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지. 소금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모래는 안 녹고 요 밑에 가루로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그거를 떠 있지가 않아요. 뭐라고 떠 있어? 안 떠 있어. 그거를 갖다가 거름종이 그냥 거름종이에다 하면은 저 투명한 소금물은 그대로 빠지죠. 그리고 거름종이 위에 모래가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이제 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름이라고 하고, 이거 거름 다음에 거름에는 이제 모래는 위에 걸렸고, 여기 모래는 나오나? 안 나오나? 모래는 위에 걸렸고요. 모래는 여기 종이에 걸렸고 소금물을 밑에 받았잖아. 그걸 이렇게 증발 접시에다 놓고 가열하면 물은 날아가고 뭐만 남아? 소금만 남겠지? 선생님. 그래서 소금을 얻을 수 있죠. 어떤 더러운 소금을 물에 넣은 다음에 녹인 다음에 가열하면 깨끗한 소금인데. 더러운 소금이라는 거는 이제 천일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 보자. 없는데? 재결점. 더러운 소금이라는 게 불순물이 포함된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염화나트륨만 있으면 하얀색이야. 하얀색이야. 소금이 하얀색인데, 투명하던데.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하얀색 소금이야. 봐봐.
하얗지? 원래 아니 그게 완전 하얀색이지? 연한 하얀색이야. 근데 연화나트륨은 무슨 색이에요? 염화나트륨 하얀색이야. 네. 염화나트륨도 보여줘? 이거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거라서 그냥 저거는 천일염을 끓여가지고 소금만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순물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얘는 거의 99.9% 염화나트륨 소금만 있는 거야. 짜요 이거 먹으면? 당근 짜죠 이 사람아. 먹어도 돼요? 어? 먹어도 돼요? 뭐 먹으려고 그래? 먹어. 이거는 가지고 저거 먹어도 돼. 그럼 뜨거운 걸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실험용으로 만든 거니까 당신이 실험용 쥐가 아닌 이상 드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어쨌거나 그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 붉은 소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엄마 김장할 때나 뭐 김치 같은 거 할 때 대추 절일 때 보면 엄청 좋던데. 조금 하얀색이 아니라 불투명. 하얀색이 아니라 저렇게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 검은색 하얀색인데 약간 오염된 하얀색, 약간 회색 비슷한 색깔 있는 그런 소금이 있어요. 큰 소금. 그거는 이제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바닷물 염전해서 바닷물을 가둬놨다가 햇빛에다가 증발시키면은 바닥에 하얀 가루가 가라앉는데 그거를 긁어가지고 만든 거야. 근데 바닷물이 짜지만 바닷물이 소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하고 염화 마그네슘, 염화 황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런 이제 불순물이 같이 있는 상태로 소금이 된 거야. 다만 이제 소금이 더 많기 때문에 소금이 한 78% 정도가 소금이니까 소금이 제일 많으니까 짠맛이 나긴 하는 건데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재결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이 포함된 고체 물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양이야, 적은 양이야? 소량의 불순물이 녹아 있다는 거죠. 소량의 불순물이 녹아 있다는 거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 이 천일염, 이거 천일염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높은 온도에다가 녹여요. 뜨거운 물에다가 확 녹여. 뜨거운 물에다가 녹이면 다 녹겠죠. 바닷물처럼 돼 있겠죠. 그쵸? 온도 높으면은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높아도 용리적 변화가 별로 없는데 더 잘 녹죠. 높아지면. 아니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녹는 양 크게 변함은 없어요. 염화나트륨. 그런데 물을 되게 많이 하면 네. 물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높은 온도로 하면 다른 불순물들도 잘 녹고 소금도 잘 녹죠. 물을 많이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천일염 같은 경우에 이 불순물이 소량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좀 다른데 이거랑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 천일염을 갖다 뜨거운 물에다 녹이게 되면 다 녹아요. 그러면 80% 정도는 소금이고 거기 이제 20%가 여러 가지 잡다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20% 정도면 소량이잖아. 소량이기 때문에 얘를 딱 물 큰 통에다 놓고 천일염을 뜨거운 물에다 넣고 그걸 식히는 거야. 이제 차갑게 식히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순수한 소금만 가장 많이 녹아있었던 순수한 소금만 석출이 되고 소금 덩어리, 가루 덩어리로 석출이 되고 불순물들은 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녹아있는 거예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녹아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수한 소금을 얻는다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양이 정해져 있어요. 5g의 염화나트륨이 있고 100g의 질산칼륨 이런 경우에 어떤 게 불순물이에요? 이러면 어떤 게 불순물이에요? 둘 중에서 질산칼륨. 100g인데 5g이고 이런 경우는 얘가 불순물이지. 얘가 불순물인 거야. 얘를 갖다가 60도 이상의 물로 모두 녹입니다. 네?
60도 이상의 물로 모두 녹여. 그럼 둘 다 녹겠죠? 그리고 온도를 몇 도까지? 20도까지 낮추라는 거죠. 60도에서 녹인 다음에 20도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해야 돼. 몇 도에서? 60도에서 다 녹인 다음에 20도로 낮췄잖아요? 그쵸? 네. 60도에 다 녹인 다음에 20도로 낮췄잖아요. 20도로 낮추면 염화나트륨은 어차피 30도, 여기가 30이니까요. 35 정도, 0도가 돼도 35g 정도는 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5g은 그냥 그대로 녹아 있는 거지. 온도를 낮춰도 그대로 녹아 있는 거고, 질산칼륨은 60도에서 얼마까지 녹으냐면 100g까지 녹을 수 있거든요. 그래프 보면 여기 100g이 아니라 100g 넘는구나. 110g이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질산칼륨은 60도에서 110g까지 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g은 충분히 다 녹았겠죠. 충분히 다 녹아있는 상태고, 얘를 20도로 낮추면 얼마 녹냐면 한 31g, 31.6g 밖에 안 녹는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얼마 녹여놨어? 100g 녹여놨었죠? 20도로 낮추면 31.6g까지밖에 안 녹아. 그러면 요거 뺀 거만큼은 뭘로? 질산칼륨 가루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산칼륨 가루로. 그래서 요거를 가루로 녹지 않고 물속에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가루가 된 것을 우리가 석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은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고, 순수한 질산칼륨만 우리가 가루로 얻을 수가 있죠. 걸러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아주 크게 변하는 애고, 염화나트륨은 거의 변하지 않는 애고,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추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출. 추출은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성분만 물에 녹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정한 한 성분만 녹을 수 있는, 다 녹이는 게 아니고 특정한 한 성분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을 해가지고, 용매라는 게 녹이는 물질이죠. 용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특정한 성분만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녹차 같은 거, 커피나 녹차. 커피 가루가 완전히 물에 다 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스턴트 커피 말고 진짜 커피. 가루로 된 진짜 원두커피. 원두커피가 다 완전히 물에 다 녹는 게 아니고, 물에 녹는 카페인 성분하고 그 커피의 맛을 내는 성분만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녹차도 마찬가지로, 녹차도 카페인이 조금 있어요. 네. 카페인 성분이랑 그 녹차의 맛을 내는 성분이랑 그것만 빠지고 녹차 잎은 그대로 있고, 그쵸? 그래서 특정한 성분만 빼내는 거죠. 네? 생각하고. 한약도 마찬가지. 한약 같은 경우, 한약도 이제 한약은 이렇게 식물의 잎, 그 다음에 뿌리, 줄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잘라서, 끓여. 그치? 끓이면 이제 거기서 약이 되는 성분만 이렇게 녹아서 나오죠, 물에. 그리고서 그 남은 찌꺼기는 놓고, 이제 천 같은 데다 이렇게 짜면 물만 쭉 나오고, 그 물을 먹는 거죠. 한약 안 먹어봤어? 네. 한약 안 먹어봤어? 한약. 요즘에 이렇게 다 끓여가지고 팩에다 이렇게 뭐죠? 아빠, 엄마 먹을 때 보면 팩에다. 엄마도 나나? 응? 팩에 나오죠, 팩. 40년 산삼을 만드는 그래. 그거 저기잖아. 그래. 홍삼. 홍삼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거 있죠? 아빠, 엄마 이렇게 쪽쪽 드시잖아, 그지? 그거. 그런 것도 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찌꺼기는 놔두고 이제 액체는. 그거 추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같이 할까요? 부채오답물에 어떤 용매를 넣고 잘 저은 후에 어떻게 뭘로 걸러서? 거름장치. 거름장치. 거름장치예요?
용매에 잘 녹지 않은 성분과 잘 녹는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 걸음. 걸음이죠. 걸음 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걸음 장치해도 돼, 그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고 작은 고체가 섞여 있어. 큰 고체, 용해도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가 섞여 있어. 높은 온도에서 용매에 모두 녹인 다음에 냉각시켜가지고 석출해서 결정을 얻어내는 방법.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결정이라고 그랬죠? 혼합물 중에서 특정한 한 성분만 녹여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해서, 그지? 용매. 물과 같은 용매, 녹이는 물질을 사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은 뭔 출? 추출. 안 써? 썼어? 네, 저도 네. 썼어? 아, 이거 한다. 뭐. 다음은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용해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용해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 혼합물들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검은색 수성 사인펜, 수성 사인펜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는 잉크거든요. 물에 녹는 잉크. 유성 사인펜은 물에 안 녹는 잉크죠. 수성 사인펜을 이용을 해가지고 검은색 수성 사인펜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분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 거름 종이를 쓰죠, 보통. 거름 종이. 거름 종이가 이제 물이 잘 스며드니까, 물을 잘 스며들게 하는 거니까 거름 종이를 쓰고요. 분필 같은 것도 써요. 거름 종이나 분필 같은 거. 이런 걸 쓰는데, 요거는 각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차이,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 잉크는 물에 녹는 잉크인데 그걸 이제 거름 종이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색소 점을 찍어가지고 여러 번 찍어서 말립니다. 말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물이죠. 여기다 물을 사용하고 물 해가지고 거름 종이를 이렇게 담궈놓는 거야. 요게 빠지면 안 되고, 이제 요 위까지만 올라오게 해놓고 한참 기다리면 잉크들이 쭉 이제 물에 녹는 잉크들이 물하고 같이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각각의 색깔의 잉크들이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란색은 좀 느리고, 예를 들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노란색은 느리고, 뭐 파란색은 조금 빠르고, 빨간색은 중간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동 속도 차이가. 그러면 파란색이 맨 위에 올라가고, 빨간색은 중간에, 노란색은 맨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색깔의 잉크들이, 까만색, 우리 눈에는 까맣게 보이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잉크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게 되면 도핑 테스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은 종이에다가 잉크 점 몇 개 찍은 걸로 분리를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잉크들로 분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양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같은 잉크인데 섞어 놓으면은 분리가 잘 안 되고 너무 잘 섞여 있는 잉크거든요. 까만색 잉크가 쉽게 분리는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주 비슷해. 매우 비슷한 혼합물. 성질이 매우 비슷해서 잘 섞여 있는 혼합물도 그냥 한 번에 다 여러 종류를 한 번에 분리할 수가 있다. 한 번에 분리. 많아도 한 번에 분리. 그 다음에 분리하는 장치가 간단하지. 종이 있으면 돼. 종이나 분필 이런 걸 담궈 놓으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길어봐야 뭐 1시간 정도죠. 길어봐야 1시간. 그래서 꽃잎에 들어있는 색소. 그 다음에 엽록소. 식물의 파란색, 식물을 초록색으로 보이게 하는 엽록소. 엽록소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 눈은 그냥 초록색이지만
엽록소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용수요? 엽록소 네 종류 있어. 대표적인 엽록소가 네 종류. 울타리. 아니 엽록소, 색소. 아. 색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도핑 테스트는 뭔지 알죠? 우리 운동선수들 약물 같은 거 아드레날린 금지된, 근육촉진. 금지된 약물, 아드레날린 같은 금지된 약물이죠. 그 배그에서 맨날 그런데 그런 약물들 이제 복용했는지를 오줌 성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면은 안 사라져요? 1년까지 가. 금방 빠지지 않고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이제 처음엔 많이 빠지죠. 처음에 주사를 맞자마자는 며칠 동안은 계속 많이 빠지지. 근데 그게 계속 남아있다가 조금씩 나오는 거야. 그 아주 조금 나오는 거. 아주 조금 나오는 거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액이나 소변의 성분 분석, 농약 검사 같은 거. 이런 그 소량 아주 조금 들어있는 것들도 분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전개율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전개율이 뭐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용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잉크를 했다 이거야. 잉크를 했으면 여기서부터 잉크가 찍혀 있죠. 그러면은 물에다 담갔을 때 물이 점점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이 올라간 높이가 이만큼이야. 그때 요 초록색 잉크, 초록색 잉크는 여기까지 올라갔어. 빨간색 잉크는 여기까지 올라갔어. 파란색 잉크는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전체 용매가 올라간 거에서 특정한 어떤 물질이 올라간 길이, 전체 길이 중에 특정한 물질이 올라간 특정한 잉크가 올라간 길이, 이거를 나눠가지고 전체분의 올라간 높이, 특정 잉크에 올라간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율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어떤 특정한 성분이 올라간 높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겠지. 그리고 얘를 넘어갈 수가 있어, 없어? 얘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1보단 작겠죠. 전개율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단 작고 0.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잉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해보는데, 해봤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끝에 보면 약간 빨간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분리를 한다. 아스피린이 뭐예요? 아스피린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죠. 해열 진통제. 굉장히 오래된 약이죠. 그래서 요거 버드나무 껍질에서 선생님.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어지는 성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선생님. 아스피린이 진통 효과가 좋아요. 타이넬롤에 들어오는 성분이 더 좋아요. 요즘엔 타이레놀을 더 많이 먹죠. 근데 안전성이 아스피린보다는 타이레놀의 안전성이 좋아. 근데 아스피린이 요즘에는 또 새로 뭐 심장 관련한 질병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시 먹고는 있어요. 어쨌거나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성분을 그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이 될 수 있는 성분들만 정제를 해가지고 재결정 과정을 통해가지고 가열해가지고 식혀가지고 가루로 될 것만 걷어내가지고 순수한 아스피린을 만든다는 얘기죠. 향수도 마찬가지. 꽃향기, 꽃에서 향기가 나는 성분들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꽃을 갖다가 보통 알코올을 많이 사용을 해요. 향기 나는 것들은 알코올에 녹으니까. 그래서 알코올을 사용해갖고 녹여서 향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빨대. 그거죠. 라이프스트로라고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더러운 물 먹는 애들 그 빨대 쭉쭉 빨아서 먹으면 요 빨대가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그 세균이라든지 뭐 이제 흙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휴대폰 안에 그 전자칩 중에 금이 들어있는 게 있죠. 그래서 기판에 많아요? 금을 갖다가
아주 조금.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이 카메라 렌즈도 금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들어있는 금만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한 트럭 정도를 녹여가지고 금만 빼내면 한 요만큼 나온다는 거야. 조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분리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죠. 수돗물 정수하는 거. 우리 정수기 뭐 다 알죠? 그래서 그냥 수돗물에 들어있는 세균이라든지 안 좋은 성분들 이런 것들은 빼고 순수하게 물만 걸러서 먹고 있죠. 학습 내용 체크. 뭐는 물질이 용매가 거름 종이에 흡수돼서 이동하는 차이를 이용해서 뭐요? 크로마토그래피죠. 이동하는 뭐 차이? 속도 차이. 높이 아니에요. 속도 차이. 뭐는 크로마토그래피죠? 언제 끝나냐? 크로마토그래피는 매우 적은 양으로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는 장치가 간단하고 분리하는데 시간이 어떻다? 짧다. 혼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한 거리와 용매가 이동한 거리의 비를 뭐라고 그런다? 전개율. 자, 그 다음에 탐구입니다. 탐구. 탐구 싫어. 물하고 에탄올, 알코올이야 알코올. 물하고 에탄올이 같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물하고 에탄올이 같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렇게 가지런히 시험관에다 같이 넣고요. 끓인 쪽도 넣었어요. 끓어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가지런히 시험관을 물을 가열하면서 물중탕으로 가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도를 체크를 하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80도 부근, 78도에서 80도 부근, 그쯤에서 어떻게 됐어? 더 이상 안 올라갔지? 계속 끓이고 있는데 안 올라가잖아? 이게 뭐냐? 알코올이 끓는, 알코올이 끓는 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코올이 끓는 거죠? 네. 설명은 안 들어? 설명 안 들어? 여기는 이제 물이 끓는 거고요. 그쵸? 근데 여기도 있지만,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이 구간에서, 물론 알코올이 끓고는 있어. 물론 알코올이 끓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기체로. 그냥 물 같은 경우에 가만 놔둬도 그냥 기체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도 조금은 나온다. 주로 에탄올은 나오지만 물도 조금은 나온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C구간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이 이제 거의 다 끓어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 나가고 나서 여기는 조금 남아있는 에탄올이 마저 나오면서 물이 조금씩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물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결정.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칼륨.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질산칼륨은 60g, 염화나트륨은 5g.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불순물이 누가 불순물이라는 거야? 나트륨요. 염화나트륨이 불순물인 거죠. 양이 적으니까. 얼음물. 얘를 갖다가 60도씨 물 100g에다가 녹입니다. 뜨거운 물에다 녹이면 다 녹겠죠? 다 녹은 상태에서 얼음물에다 넣어서 10도까지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0도가 돼도 35g까지 녹을 수 있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그래프 보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죠? 35g까지 녹을 수 있단 말이에요. 0도가 돼도. 10도에서 10도까지 낮출 거니까. 10도가 되면 이제 질산칼륨은 얼마? 한 20g 얼마? 20g 정도 되네. 그죠? 20g 정도 녹습니다. 20g. 그러니까 60g 녹아있는 거 중에서 20g 정도만 녹고 40g은 가루로 바닥에 가라앉아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바닥에. 그래서 그걸 걸르면 질산칼륨만 얻는다. 그건 얘기죠. 됐어요. 풀어보세요. 122까지. 오늘 숙제 어디까지?